자, 우리 오늘은 그 지난주에 했던 트리즈 기초에 대한 기초 법칙들을 가지고서 과연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하는 얘기를 갖다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실제 이 트리즈라고 하는 방법론 측면에서 봤었을 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전술이 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마무리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내일 모레는 수업 없는 거 알죠? 그리고 금요일 날 1시에 오전 11시 그 장소는 우리 저기 홈페이지에다 올려놨는데 YC가 올려놨는데 다 봤어요? 자, 그래서 목요일 날 와가지고 왜 수업 안 들어오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 목요일 날 오지 말고 나는 빨간 날은 학교에 못 와요. 학교에 가면 이혼당해. 그래서 그 학교에 막 와서 하려고 그러면 와이프가 있다가 이 집안 식구들의 희생을 갖다 듣고서 무슨 우리 영화를 누리려고 학교에 가냐고 그래. 그래서 빨간 날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이어서 못 와요. 그래서 금요일 날 11시에 할 테니까 금요일 날 11시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내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그랬는데 오늘 일단은 이제 수시 논술 시험을 봐서 그 논술 시험 채점하느라고 아침에는 갔었고 중간에는 뭘 또 잠깐 갔었다냐면 그 삼성전자에 디자인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디자인 멤버십 프로그램에 지금 이제 자문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제 내년에 그 디자인 멤버십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 디자인 멤버십 과정이 어떻게 잘 진행되어 왔는지 뭐 그런 자문 회의를 하러 갔댔어요. 혹시 삼성전자에서 하는 디자인 멤버십 아는 사람? 그래도 꽤 많이 알아요. 그래서 디자인 전공자나 비전공자 포함해가지고 이 학교에서 학부 또는 대학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삼성전자에서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에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쓸만한 자기들이 이제 채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재를 갖다가 좀 조기에 발굴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과거에는 그게 이제 디자인 멤버십만 있다가 자, 올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UX 멤버십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종래에 있던 그 산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과 같은 그 비율로 이 UX 디자인 멤버십을 갖다 여기서 뽑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서 했던 얘기가 그럼 과연 그런 친구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평가를 할 거냐. 디자인 포트폴리오 가져오라고 그러면 여기서 가져가서 될 사람 많지 않잖아. 그치? 날 포함해서. 그래서 그 디자인 포트폴리오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전략적인 사고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용도로 이걸 디자인하고 어떠한 불확실한 상황이고 어떤 리스크를 테이킹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거에 그 필요로 하는 논리,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이 전략적인 사고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뭐 UX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익스피리언스고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기다리고 있어서 또. 충 음식에 사왔습니다. 야, 맛있겠다. 빨리 돌려. 지금 돌려 그냥 빨리. 먹으면서 하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쫙 돌려. 그 아이스크림 돌아다니는데 그게 수업이 되냐? 교섭하신 분 되는 거. 뭐를?
결석하시. 아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맛있는 걸로 골라서 먹어볼래. 먹어가면서 해요. 영영영영. 역시 먹는 게 중요해. 먹는 거 보니까 나도 하나 먹고 싶다. 먹어야 되겠다, 나도. 응? 많이 남어? 그럼 안 되지. 어렵게 사왔는데. 3개 드셔도 돼요. 오늘은 또 할 사람 없어? 핸드폰 올려놓고 울리기만 해도 우리 하는 걸로 하자. 시원하고 맛있다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손으로 그리는 그런 디자인 기술만큼이나 인간 중심 디자인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 내가. 삼성전자에서는 과연 앞으로 이런 UX나 이 HCI나 이런 인간 중심 디자인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제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디자인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반면에 이 서비스 디자인이나 HCI나 UX나 이런 거는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어갈 것 같냐라는 이제 질문을 갖다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마침 오늘 이제 점심 먹는데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하는 장동원 부사장이 같이 와서 그래서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쪽 분야에 대한 니드는 굉장히 많아질 거다. 특히 이제 이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거,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제품이나 서비스나 어떤 도메인에든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제너럴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품 디자인이나 서비스 디자인처럼 이런 특화된 분야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갖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좀 상당히 이미 너무 많이 뽑은 거 아니냐, 업계에서. 너무 많이 뽑아서, 이제 잘못하면 좀 이렇게 포화 상태에 이룰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산업계 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산업계가 어렵긴 하지만 이쪽 분야에 대한 니드는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 듣기 좋으라고 없는 말 만들어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경영대학에서
물론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들도 섞여져 있지만 굉장히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들도 인간 중심 디자인, 이런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증명하는 입장에서 최종 발표할 때 와라. 내가 초청한다. 와가지고 심사위원으로 와가지고 한번 심사를 갖다 해봐라 그랬더니 가도 돼요. 막 이러던데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지만 오늘 제안을 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뭐 온다든지 못 온다든지 뭐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잘해야 될 거야. 자, 그래서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 트리즈에 대한 얘기를 갖다 했고요. 그래서 트리즈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진 새로운 혁신적인 발명품을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한 9가지 정도 되는 그런 불변의 법칙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법칙들을 갖다 이해하게 되면은 앞으로 만들어질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법칙을 갖다가 포괄적인 법칙 4가지하고 구체적인 법칙 5가지 얘기를 했어요. 법칙, Law of Increasing Degree of Ideality는 어떤 시스템이든 결국은 이상적인 방향으로 간다. 무게도 제일 작고, 제일 가볍고, 제일 해상도 높고, 그런 형식의 이런 이상적인 형태를 향해서 진화해 나간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 시스템이 있었을 때 얘네들이 또 다 같이 같은 속도로만 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하나의 부품이나 하나의 컴포넌트가 하나의 작업만 했다면은 시간이 갈수록 걔네들이 플렉서블해진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 가지 제품이나 한 가지 서비스 또는 한 가지 부품이 하나의 펑션만 했다면 여러 가지 펑션을 동시에 하는 식으로 진화돼 나간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큰 덩치 큰 어떤 부품이나 큰 스트럭처를 가지고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제는 아주 마이크로한 레벨의 점점 더 작은 부분으로 내려가서 마이크로한 더 나아가서 막 분자 단위 이런 아주 마이크로한 레벨의 컴포넌트들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Law of Completeness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일반적인 시스템에 4가지의 컴포넌트들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 4가지의 컴포넌트들이 점점 자동화된다. 7번째는 동력이 나오는 것과 그 동력을 쓰는 그런 부위가 점점 가까워진다. 그리고 8번째는 진행을 할수록 서브 컴포넌트들 사이에 그 컨트롤러빌리티가 높아진다. 그리고 9번째는 더 많은 제품들이 하모니어스하게 코디네이션을 이루면서 어떤 특정된 일을 수행해 나간다 하는 것까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했고요. 그래서 이 법칙들을 갖다가 한번 프리하게 적용해서 폰트 20 이상으로 한번 다음 주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런 법칙을 적용한다면은 어떠한 제품이 출현할 것인가? 그리고 걔네들이 출현했었을 때 사용자의 경험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러한 점들을 갖다 한번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교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은 기왕이면은 보내준 PPT 규격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그림 파일 버전 PPT를 같이 내주면 폰트가 막 각자 저걸 내주면은 이 폰트가 다 깨쳐가지고 그걸 갖다 취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조교의 노력이 훨씬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이건 의미 없는 삽질이니까 이런 의미 없는 삽질을 갖다 좀 줄여달라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 공지하고 그럼 오늘 발표조를 갖다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 1등 발표조는 4조 앞으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4조에 김동심, 양지웅, 노영규, 강은정, 이의. 이거 아이스크림 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직 컨셉이나 형태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트리즈 조교님이 하신 예제를 보니까 어떤 컨셉이나 형태가 있고 거기 들어가는 기술을 보고 어떻게 트리즈 법칙을 하나 작용해서 어떻게 발전할까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형태나 컨셉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해봤는데 이 트리즈라는 것도 하나의 틀이라서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했잖아요. 리즈를 하고 저번 주까지 하고 이번 주까지 한 거를 좀 세 개의 관점으로 이렇게 컨셉을 잡는 어떤 관점들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는 리즈 여행이에요. 저희 조가 여행인데 이제 아무리 언익스펙티드라 그래도 우리의 니즈를 어느 정도를 해결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카테고리화를 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기록이나 뭐 정보 습득으로 카테고리화를 하고 저기에 기능을 하나를 초점을 나가서 그 기능을 어떻게 제품들이 활용해 왔나라는 식으로 트리즈 법칙을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 트리즈 법칙을 갖고 우리의 그 예상 길이 프로토텍스는 어떻게 변해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프로세스를 아예 바꿔보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한 건 추억을 기록하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펜으로 노트하다가 그 다음 필름 카메라, 그 다음 디지털 카메라,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트리즈 사람, 트리즈 위기 이 제품들을 설명하는 법칙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4번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인 기능으로 점점 변하고 있고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사람의 노력이 줄어들고 기계가 대신 기록을 해주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법칙을 뽑았고 그 다음에 여행 중인 정보 습득을 위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가이드북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라디오, TV, 그 다음에 컴퓨터, 인터넷,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이거의 1은 여기서 나온 시리즈는 그 1번 법칙 디그리 오브 아이디얼리티였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보의 적시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했어요. 그 적시성이 제가 지금 정보가 필요한데 이 정보를 찾을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느냐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트리즈 1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여행 중에 가면은 해외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해줄까 하고 여행 중 의사소통 해결 제품들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고요. 처음에는 책이다가 뭐 매체는 같지만 좀 컨텐츠가 축약된 가이드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번역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되는지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시 통역기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9번 법칙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말을 하고 뒤에서 체를 하고 출력을 해주는 이 하모니가 점점 발전한다는 식의 법칙을 저희가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법칙으로 저희가 좀 어떤 기술들이 점점 출현할지 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해봤는데 보시면 좀 저희 조가 상상력이 빈곤해가지고 별로 좋은 기기는 없는데 이거 나온 걸 정리해보면 그 트리즈 4번으로는 역시나 법칙에 말하듯이 모든 대상이나 감정 특감까지 한꺼번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나올 걸로 예상했고요. 6번은 사람이 손 쓸 필요가 없이 더 쉽게 기록을 해주는 기기고 그 다음에 9번은 그 제품 서비스랑 구성 요소를 점점 긴밀한 연결을 전제하는 기기가 나올 거라는데 트리즈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논의가 있었는데 적시성을 최대한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그런 말을 좀 해봤어요. 예를 들어 지금 지금 정보가 필요한데 이게 딱 찾으면 동시에 찾는 게 적시성이 제일 좋은 거야? 아니면 이 정보를 아예 그냥 땡겨서 미리 하는 게 적시성이 좋은 거냐? 좀 그게 저희 개념에 헷갈려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즉각 제공해 주는 기기는 그 시점이고 취향 파악을 좋아할 만한 장소 같은 경우에 그걸 미리 자동으로 푸시해 주는 경우에는 아예 앞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트리즈 1번 갖고는 그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데 제공 방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예측이 어렵겠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이 트리즈를 적용해서
이게 사용자 경험의 측면에서 어떻게 바뀔 거냐를 좀 봤는데 첫 번째 센슈얼은 되게 하이로 갈 걸로 봤어요. 왜냐하면 보관 기록한 기기나 뭐 모션을 취해서 하는 거, 렌즈를 통한 상황 인식 이건 좀 그 증강현실 비슷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 모두 하이가 될 걸로 봤고 컴포지셔널은 그 트리즈 법 사입구 자체가 그 구성 요소가 밀접한 그런 걸 전제하고 있다고 봐서 그래서 컴포지셔널도 높아졌다고 봤는데 그 저지멘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정보의 적시성 얘기인데 이게 저희가 그 처음에 인터뷰를 하다가 좀 통찰을 얻은 게 그 뭐가 불편한 거 없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 없는데 근데 불편한 것도 여행이지 그렇게 편할 거면 집에 있지 왜 여행을 가라는 그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아 신기하구나 하고 이렇게 계속 그 니즈는 놔두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좀 출연을 다시 한 것 같아요. 이 틀어 보니까. 그러니까 정보의 적시 나머지 다 이렇게 그 외제적 방향으로 저지멘탈을 이끌고 있는데 아까 정보의 적시성 같은 경우나 그런 니즈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자기가 직접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제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여행이 직접 뭐 내가 하는 여행이나 뭐 패키지나 휴양 여행 이걸로 나눠지는 것도 같고 좀 그래가지고 저희가 무조건 기기는 편해야 된다. 모든 걸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니즈나 이런 좀 트리즈 이 틀로 저희 제품 컨셉을 좀 생각해 본 결과 아 하이로 센슈얼은 하이로 가고 컴포지셔널도 하이로 가는 거 맞는데 저지멘탈은 어느 쪽으로 그 결정을 해야 될지 좀 내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질문이나 코멘트. 네, 성을 몰라요. 경영학과 정연준이고요. 그 앞에 트리지 1번 쪽에서 질문하는 코멘트인데요. 저희랑 좀 접근한 것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달하는 내용은 좀 다른데 저희는 즉시성 말고 이제 정확성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집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으면은 그런 이상성을 구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이쪽으로 가가지고. 생활의 나이스입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저도 이번 발표를 들으면 생각난 게 아이디어 하는 게 정보의 적시성이 가장 높아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저도 생각한 게 언제나 기계가 만들어낸 최고의 정보가 인간에겐 최고의 정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인민가에 가면은 여기가 제일 맛있고 코스는 여기부터 여기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똑같이 하면은 여행에 특별한 점이 없으니까 그걸 저도 좀 많이 고려했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생활디자인학과 박예정입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 같은데 그 저지멘탈 부분에서 아직까지 논의가 있다고 했는데 요즘에 그 대한항공 광고하는 거 보면 뭐 당신은 뭐 모험을 즐깁니까? 뭐 당신은 낯선 곳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뭐 당신의 여행 스타일은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던데 그게 되게 저는 되게 공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적시성 같은 부분에서도 여행 스타일마다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을 보면 되게 계획해서 꼼꼼하게 가는 애들은 그 적시성이 좀 더 그 인 어드밴스로 갈 수 있는 거고 저는 딱 가서 정말 계획을 아무것도 안 세우고 거기 탐험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여행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그 적시성이 딱 그 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행 스타일을 좀 더 이제 보시면 좀 저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저희도 생각한 게 여행의 종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아니라 종류가 아니라 형태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대학생이니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배낭여행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갈수록 좀 더 휴양에 가까운 그리고 패키지에 가까운 그런 여행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게 존재한다고 봤어요.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 집중했던 거는 어떤 개인적이면서도 계획이 내가 디자인해야 되는 그런 여행에 맨 처음에 초점을 맞추고 패키지 여행을 보더라도 중간중간에 자유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웨어러블이라는 게 가이드가 이렇게 동반하지 않아도 이게 하나의 나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그 자유시간 동안
근데 내가 어딜 갔을 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지는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포괄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수학과 민철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경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주로 코멘트 같은 거는 여행을 직접 가서도 필요한 정보나 뭐 준비할 게 되게 많지만 여행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책을 보면서 내가 스케치를 짠다는 게 아니고 비행기 예약하고 그런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데 되게 들뜬 기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같이 엮어서 풀으셨으면 좀 더 확실한 그런 니즈랑 이런 컨셉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그런 부분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닌데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삶 자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경험이라서 준비, 전초 작업도 있고 현재 가수도 있고 갔다 와서 그 경험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주변과 공유하고 이런 경험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가지고 저희도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그 전 단계에서 즐긴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설렘이나 그런 재밌는 그런 요소들보다는 그 여행 중에 처음에는 포커싱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지적드리죠. 경영학과 듣는 중입니다. 저는 컨텐츠널 접근에 대한 질문을 좀 했는데 저희도 경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할 때 컨텐츠널적인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의미 자체는 그 사람과 사람 간이나 아니면 사람 간의 그런 관계가 늘어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 그냥 모두가 진정한 연결에 존재를 하고 있든 이렇게만 써져 있는데 혹시 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명이 저희가 크게 보시는 빨간색 1번, 2번, 3번 이렇게 3개가 나눠졌는데 첫 번째는 여행을 하는 도중에 기록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다. 두 번째는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내가 모르는 정보에 대한 습득 니즈가 있다. 세 번째는 여행 중에 발생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뭔가 해결되지 못하는 니즈가 있다. 이렇게 3개만 뽑았는데 사실은 이걸 뽑게 된 전 작업이 뭐였냐면 저희들이 뽑은 로우 데이터 중에 언익스펙티드를 몇 개를 골랐었고 그것을 즐거움 그리고 내가 느끼는 어떤 불편함 아니면 그보다 더 밑에 있는 불쾌함 이렇게 감정으로 한번 나눠봤었어요. 그렇게 하고 공학적인 툴인 트리즈를 쓰려니까 잘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행 갈 때 우리가 뭘 갖고 가냐 물건으로 한번 다 해보자.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뭐 사전, 여권, 뭐 모자, 선글라스 이걸 싹 해보고 그걸 한번 쳐다보니까 이거는 기록하기 위한 물건이다. 이거는 내가 여행 도중에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물건이다. 예를 들어 가이드북, 그리고 의사소통하기 위한 사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공학적인 툴로 접근할 수 있는 카테고라이징을 해보니까 이렇게 크게 3가지가 나왔고 아까 컴포지셔널을 말씀드리자면 그걸 말씀드리자면 여기 저희가 1번은 좀 그거랑 컴포지셔널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469를 보시면은 트리즈 4번에 저희가 한 걸 보면은 뭔가 같이 해주려면 4번도 그렇고 6번도 뭔가 저절로 해주는 거고 9번도 뭔가 사물과 인터넷 이런 상호 관계가 점점 밀접해진다는 그런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컴포지셔널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저희가 한 거는 기계 간 그 관계가 밀접해진다는 얘기예요. 또 이거를 좀 사람과 사람 간이나 사람과 기계 간으로 좀 더 그렇게 범위를 넓혀서 보면은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의문점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기계 간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진다는 면에서 컴포지셔널이 높아진다고 봤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일단 우리 칭찬 모드로 가서 이 팀에서 발표를 보면서 좋았던 점, 좋은 점 어떤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프로젝트 X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아주 이걸 끈기 있게 지금 계속 오픈된 모습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건 나도 아주 좋아했던 점 중에 하나고요. 또요? 대원이. 저는 이렇게 법칙들을 적용할 때 어떤 걸 적용하고 어떤 게 약간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과정이 나와서 이래서 이 제품은 이쪽 방향으로 발전하겠구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오케이. 네. 또 내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지금 트리즈 법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법칙들이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팀은 상당히 법칙을 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기본이 일단은 법칙이 9개 있었으면 그 법칙이 뭘 의미하는가, 물론 그걸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갖다가 얹히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 해석을 보면서 이 법칙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나?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 근데 반면에 이 팀은 그 법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정확했어요. 정확했고, 또 인간의 그 경험에 대한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정확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이해가 상당히 정확했고, 그것들을 갖다가 적용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아주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또요? 본인들이 만든 기계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의 그 방향성 자체를 되게 예상해보고 많이 줄여나가는 이렇게.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계가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일반적인 진화의 법칙을 가지고 가능성을 갖다 좁혀간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참 좋았고요. 이 시점에서는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보다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 하나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또는 너무 일반적으로 이 많이 통용되고 있는 그런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컨셉보다는 법칙의 베이스를 두고 굉장히 좀 오픈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려고 일부러 굉장히 러프한 법칙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뒤로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제 제품의 형태나 또는 롤이 딱 정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이런 오픈된 방법을 갖다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이미 정해져 있을지라도 그거에 대한 해석을 갖다 조금 더 프리하게 해서 이 시점에 이제 제일 이 팀의 지금 리스크 팩터는 뭘까? 그렇게 하고 다 갔더니 결국에 와서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여행 기기로 이렇게 구현돼 버렸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은 아주 말이 안 될 것 같아도 이 법칙에 충실했었을 때 극단적인 형태로 이 법칙이 구현됐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하는 그 극단적인 폼을 생각들을 갖다 해보고 그걸 갖다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갖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의 진행 방향은 그런 점에서 아주 좋았다고 보여지고요. 자, 시간상 우리가 한 조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간단히 갖도록 하고요. 우리 두 번째 조는 5조입니다. 5조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5조 앞으로 나와서 폰트 사이즈 20 정도 되니까 눈에도 들어오지. 뒤에서도 보이지?
저희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토대로 좀 더 이제 이 트위즈 법칙을 적용을 시키면서 그 각각의 법칙에 대해서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시켜보았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3법칙 로그 인클리징 다이나미즘이라고 해서 이쪽 테크니컬 임프루브먼트 보시면 칫솔이라는 그런 제품이 발달하게 된 것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칫솔이다가 전동 칫솔,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파 칫솔,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기술적인 발전이, 즉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런 다이나믹이 증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여전히 우리가 이 위를 닦는 데는 3분 자체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라서 뭐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다른 그런 액션들을 같이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적용하는 그런 다이나미즘이 굉장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의 다이나미즘이 아니라 좀 더 그런 경험적인 다이나믹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를 닦는 3분이 굉장히 재밌을 수 있을까라고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가 이렇게 이를 닦으면서 거울에 자신의 그런 구강 상태를 바탕으로 게임적인 요소를 반영을 해서 자신이 이를 닦으면서 앞에 있는 그런 자신의 아바타도 같이 그 플라그가 제거되는 그러한 인터랙션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신과 그런 뭔가의 다른 사물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이 좋은 경험 또는 되게 익사이팅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이제 3법칙에서 말하는 그런 다이나미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그 전에 거를 조금 더 보충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현되냐면, 이빨을 우선 좀 스캐닝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스캐닝을 미리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세균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정보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모터 센서가 달려서 이렇게 이빨을 닦으면 이게 보이면서 이쪽에 세균이 닦여지면 이제 막 펑펑 터지면서 세균이 죽는 그런 것들이 보이면 좀 내가 진짜로 세균을 죽이고 있구나 이러면서 좀 재밌잖아요, 이빨이. 그리고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내 이빨에 아직 세균이 그렇게 살아있겠지, 이것들을 없애자 이런 하면서 좀 더 실제감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본 법칙은 사법칙인데요. 칫솔이라고 하면은 이빨을 닦았을 때 내 입안에 이제 세균을 없애주는 기능 그 정도로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칫솔로 건강까지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그 치과를 가면서 치과 원장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하신 게 그 양치를 하면 항상 그 칫솔 모에 피가 이제 소량으로 묻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혈액이 묻으니까 그 혈액을 통해서 저희가 그 혈액이랑 관련된 이제 건강 정보 같은 것들을 칫솔을 통해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잇몸의 피를 통해서는 이제 잇몸 염증이나 이제 빈혈, 이제 감염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잇몸에서 나오는 피뿐만 아니라 침에서도 내가 심장병을 갖고 있는 스트레스 정도, 뭐 면역계, 호르몬 수치 이런 정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칫솔을 통해서 이제 건강까지 한꺼번에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높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칫솔 모 쪽에 이런 건강을 이제 피랑 침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알려주면 센서 같은 것을 삽입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좀 더 다른 원래 이제 피를 통해서 건강 체크하려면 막 이거 막 체열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 쉬운 방법으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또 마지막으로 5법칙을 적용을 해봤는데요.
사실 단계를 줄여주는 그거랑 마지막에 저희가 발전시킨 아이디어에서는 단계를 줄여주는 법칙이랑 조금은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일단 이 법칙에 대해서는 은근히 귀찮고 준비물도 많더라고요. 칫솔, 치약, 뭐 화장실이랑 물은 동반돼야 되고요. 그래서 점점 간소화지고 있는 기술 기능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동 칫솔로는 근육 운동을 제거했고 또 음이온 칫솔이라고 해서 태양광을 통해서 전자를 받고 그거에서 발생되는 음이온이 치석이나 플라그를 제거해주는 그런 치약이 필요 없는 그런 칫솔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물과 칫솔 한번 제거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라미네이트식이나 좀 뭐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임플란트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이제 케이스 이빨에 이렇게 씌우는 그런 식은 또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로서 기계의 유용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빨에 이렇게 웃으면서 태양으로 이제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전자가 발생되면 빛의 강촉매를 통해서 음이온이 발생되고 그 음이온이 치아에 플러그를 분해하고 미소만으로도 양치 효과를 제공하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생각한 거는 칫솔을 지금의 치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칫솔이 보조제가 되고 이건 항상 저희가 착용하고 있는 그런 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절로 양치 효과를 제공하는 것 플러스 경직되어 있는 일상에 미소를 통한 치실의 안정 효과까지 기대하는 뭐 물건 팔러 온 것 같은데 웨어러블과 해피한 그런 분위기까지 한번 조성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자, 질문이나 코멘트, 인홍이. 저는 경영학과 최인홍이라고 하고요. 그 질문이 아니고 좀 의견 제안 같은 건데 치약 제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빨을 닦는 거는 굳이 나눈자면 두 가지 니즈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실제로 위생을 위해서 칫솔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입냄새 제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렇게 되면 입냄새 제거 부분은 처리가 안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그 플러 같은 게 없어지면 입냄새가 제거되긴 하겠지만 사람들은 이제 치약을 통해서 이제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니즈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런 부분에서 이제 향기를 어떻게 좀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영학과 조유담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혹시 디바이스 형태를 생각하실 게 있는지 그냥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 칫솔을 이렇게 되게 전제로 하고 한 그런 적용한 법칙들 같았고 근데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물과 칫솔을 없애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냥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은 한 이것도 생각해보고 이러신 저것도 생각해보고 이러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다이나미즘을 적용할 때 경험적 다이나미즘이라는 걸 적용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연결고리로 처음 저희가 배울 때 다이나미즘이 좀 약간 기술적이거나 형태적인 부분을 많이 배웠잖아요. 어떤 연결고리로 갔는지 좀 궁금해요.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형태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칫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과정들을 진행을 하면서 아까 보셨다시피 뭐 입에 묻는 그런 것도 형태가 있었고 혹은 임플란트식 아니면은 교정기처럼 입안에 장착하는 식으로 아직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형태는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고요. 과정이 진행되면서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이나미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법칙에 대해서 해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 법칙 예시가 아마 차에서 그 다이나미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플렉서블한. 플렉서블한 그 다이나믹인데 그거 자체가 차를 보면 그게 굉장히 사람한테 느끼는 그런 경험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 다이나믹이라는 게 사실 사람한테 느껴지는 다이나믹에 대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칫솔에 적용했을 때
물론 되게 다이내믹해진 칫솔이지만 실제로 닦는 것 자체는 항상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갑자기 이제 좀 경험적으로 과제 자체도 경험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많이 서로 디스커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칭찬 모드로 가면은 좋았던 점은 어떤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돼 보이는데 그걸 그렇게 극단적으로 간 거랑 또 이게 저희는 기술적이고 막 기능적인 거에 되게 얽매여 있었는데 경험적으로 풀어봤다는 거.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그 경험적인 다이나믹처럼 이 기존에 있었던 트리즈의 공학적인 다이나미즘을 갖다가 이렇게 인간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파라프레이즈를 한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이거는 저렇게 하면 저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적용을 해본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좋았던 것 같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런 아이디어는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거는 글쎄 현실적으로 라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 굉장히 엉뚱하고 현실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 법칙을 최대한 따라갔었을 때 어떤 모습의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거냐 하는 걸로 상상의 날개를 갖다 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늘리는 거야. 잡아 당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는 그 아이디어들이 나와줬다는 점, 그런 점들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시간 관계상 우리 나머지 팀들은 우리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첫 번째 장을 보면은 각 팀에 대한 디테일한 총평하고 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코멘트를 써놨으니까 그걸 갖다가 많이 참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거는 항상 똑같은 일이야. 우리가 까탈스러운 조교가 엄청나게 마음에 허트를 주는 이런 코멘트 써주면 그거 지운 거. 그리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좋은 선의의 방향으로 생각하고서 쓴 거. 그거 이건 조금 왜 이렇게 크리티사이즈하다 갑자기 좋은 얘기가 나오지? 그런 건 내가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농담이고. 자, 그래서 7조. 처음에 장갑에 딱 포커스 했다가, 요번에는, 그럼 장갑 말고 뭔가 다른 걸 갖다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노력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마이크로 레벨이나 이런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 체크가 두 개 있는 게 왜 그런 거야? 파란색이 기존이고요. 파란색이 기존. 앞으로 바뀔 거다. 네,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그 다음 조는 2조고요. 2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는 세 장도 필요 없다. 이런 아주 간결성을 상당히 했는데 나름대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걸 갖다 지금 중점 모티브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우리가 내용을 갖다 설명할 수 있다. 라는데 이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어. 왜 그렇게 도출됐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이런 전개가 그런 논리적인 과정이 조금 더 제시됐다면 훨씬 더 소통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10조예요. 10조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조금 더 창의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라이프 로깅에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춘 거 아닌가. 라이프 로깅은 워낙 또 얘기도 많이 됐던 거여서 그런 것들 조금 보충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은 3조예요. 3조는 이 경험의 세 가지를 갖다가 각 법칙마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시각화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이 경험의 세 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거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이해하는 바가 조금 틀린 것 같아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6조예요. 6조는
그 서브 플랫폼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좀 아쉬운 게 너무 그 기존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너무 이렇게 많이 디펜던트 하지 않았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좀 괴창하고 그 좀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좀 만들어 보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 조금 더 익스텐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구조인데 나는 구조는 이 스토리상으로는 내가 제일 재밌었어. 스토리상으로는 우리 대원이가 참 어렸을 때 참 어려운 생활을 했구나. 어머니가 참 바쁘셨구나. 그래서 분식집 아주머니가 되게 우리 대원이 크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셨구나. 이 스토리상으로는 기가 막힌 스토리를 갖다가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결국 아주머니를 웨어러블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조금 더 그 구체화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근데 나는 아주 포텐셜은 굉장히 있다고 봐. 특히 이런 스토리상으로 연계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이런 점들을 내러티브가 굉장히 좋아요, 이 팀은. 내러티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주 포텐셜이 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내러티브는 정말 우리 대원이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를 갖다가 다 이렇게 막 나가는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1조고, 1조는 굉장히 과감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 그 과감한 시도라는 게 뭐냐면, 2조도 포텐셜이 굉장히, 지금은 좀 약한데, 이제 앞으로는 포텐셜이 굉장히 클 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 사람을 위한 웨어러블을 만들고 있는데, 이 팀은 강아지를 위한 지금 웨어러블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이 법칙하고 연결을 갖다 시키고 또 그걸 갖다가 구체적인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데에 왜 저 법칙이 저기에 선정됐었을까? 막 이런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독특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 팀은 굉장히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어느 순간인가 딱 물꼬가 딱 트여지는 순간에 상당히 재미있고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 앞에 있는 법칙들하고 연결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8조인데요. 8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 법칙을 갖다 적용을 하는 거였는데, 아마 이게 어떤 법칙이었는지가 좀 더 클리어하게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연관성이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자, 거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봤는데요. 혹시 요 과정과 관련돼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 전체적으로. 자, 없으면은 우리 지금 5시 정각이니까 10분 동안 쉬고 5시 10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